안녕하세요. 정찬호 웨딩 영상의 정찬호 감독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결혼식을 위한 결혼식 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메이크업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이크업샵에서는 반지와 청첩장 촬영을 진행합니다. 사진작가님과 영상작가가 반지와 청첩장 및 웨딩 슈즈를 촬영하니 반지와 청첩장을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간혹 예식장으로 바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메이크업샵에서 촬영이 진행됩니다. 만약에 메이크업샵에서 촬영을 진행 못하셨으면 본식장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부모님들의 헤어 관련해서 미리 레퍼런스 사진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헤어를 사진을 부모님 핸드폰에 넣어주시고 부모님들 핸드폰에 넣어주셔서 헤어 디자이너 분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면 부모님들 헤어를 만족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력이 많은 드레스 도우미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드레스 도우미는 사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허설 촬영 때 왔던 이모님이 마음에 드시면 본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드레스 샵에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식장 도착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12시 예식, 11시 예식, 1시 예식, 2시 예식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신부님 예식 시간이 1시라면 예식 전타임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전타임 시간을 알아야지 내가 신부 대기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전타임이 만약에 12시라면 12시부터 신부 대기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몇 시에 도착해야 될까요? 12시에 도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12시에 도착을 하시면 준비하고 올라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시 20분부터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것들은 올라가는 시간, 그리고 한복을 패백실에 갖다 놓는 시간, 이모님 짐을 정리하는 시간, 예식장의 각종 사진과 포토테이블용 사진, 액자, 그리고 전달 사항들을 전달한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부님 시간이 예식 시간 1시 그리고 전타임 12시라면 12시 20분 전에 예식장에 도착하셔야 12시부터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전타임 예식 시간 거기다 20분의 여유 시간, 그래서 전타임 예식 시간 플러스 20분 해서 이 시간을 메이크업샵에 얘기하시고 메이크업샵 아웃 시간을 메이크업샵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메이크업샵과 상의하지 않으면 소중한 시간 20분, 30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전타임 예식 시간 그리고 여유 시간 20분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은 신부 대기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친구분들이 사진을 찍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친구분들이 사진 찍어주는 거는 찍어주는 것 의미 외에도 내가 지금 드레스 입고 있는 상태나 티아라나 밴드의 상태, 메이크업 상태들을 계속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이 사진을 찍어주고 나서 주기적으로 친구분들한테 보여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진행사항이 이렇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 친구분이 없으면은 예식의 주인공이죠, 저희들이. 근데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 신랑한테 전달해야 될 부분들, 중요한 심부름들 이런 것들을 친구분들한테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친구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찍어주는 친구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친구분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이 친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진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 받는 가방순이 외에도 사진을 찍어주면서 내 상태를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각종 진행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간혹 이 부분을 체크 못해서 이제 없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행복한 결혼식을 망치게 되겠죠. 다음은 식장에 도착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예식 시간이 1시라면 1시에 맞춰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20분 전, 30분 전에 도착합니다. 뭐 1시간 전이나 일찍 오려고 하지만 보통 이제 차도 많이 막히고 해서 이제 1시 예식 시간이면 1시에 맞춰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과 하객 맞이하는 그 인사하는 그쪽과 신부 대기실 손님과 이제 겹치기 때문에 촬영하는 사진과 영상 작가들이 찍을 수 있는 분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분들 두세 그룹 정도는 신랑 신부님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시면 신랑 신부 친구분들, 지인, 친한 친구분들의 사진과 영상도 많이 남길 수 있을 뿐더러 사진 작가들이 신부 댁에 충분히 찍고 밖에 나가서 하객 맞이하는 부모님들과 신랑님의 모습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1인 촬영을 촬영하시더라도 2인 촬영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님들의 친한 친구분들 두세 그룹 정도는 신랑 신부님 도착 시간에 맞춰서 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오시면 뭐 사진 작가님이 방해되는 경우도 있어서 나가 계시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분들 한두 분 정도는 신부님의 진짜 표정이 어떤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표정들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좋은 표정을 친한 친구분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사진작가나 영상작가들은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처음 만나는 이제 나를 찍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친한 친구분들 두세 명 정도가 옆에 있으면 표정도 자연스럽고 나의 진짜 모습들을 체크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부 대기실 앉아 계실 때 좀 평범한 거긴 한데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이죠. 신부님이 팔짱을 끼셔야지 내 얼굴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 얼굴이 이제 좀 더 작게 나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신부님께서 팔짱을 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장에 도착하시면은 가장 먼저 찍어야 될 사진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버님과의 가족 사진입니다. 아버님과의 가족 사진은 정말 촬영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아버님들은 본인의 자식 결혼식을 친구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꼭 서 계셔야 된다라는 이제 강박이 있으셔서 신부 대기실에 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을 때 아버님들을 신부 대기실로 불러서 가족 사진을 찍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면은 사실 아버님과 신부 대기실에서 가족 사진 찍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80% 이상 신부 대기실 아버님과 가족 사진을 찍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착하신 다음에 바로 먼저 찍어야 될 사진은 이 사진이 되면 좋습니다. 간혹 이제 아버님들의 이제 양복에 꽃을 달고 부모님 한복에 꽃을 달지 못해서 사진을 못 찍는 경우도 있는데, 꽃을 달지 못하더라도 가족 사진을 먼저 찍고 이후에 꽃을 달고 한 번 더 찍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못 찍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신부 대기실 말고 신랑님과 부모님들이 있는 하객 맞이하는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직계 가족분들한테 축의금 받는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신랑 신부님의 남동생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혼식이 시작한 다음에도 축의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랑님의 직계가족, 신부님의 직계가족, 이제 형제분들이 결혼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가족분들한테는 이제 축의금 받는 일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친척분들에게 부탁드리거나 지인분들에게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신랑님들은 긴장을 많이 하시면 그 입술이 마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입술이 마르면 자꾸 이제 입술에 침을 바르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되게 중요하고 좋은 장면이 영상에 사진에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영상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물로. 그래서 입술이 마르지 않게 입술 립밤을 꼭 챙겨주시고 잘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화질이 이제 4K이기 때문에 4K 촬영이기 때문에 아버님들의 코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양가 아버님들한테 코털 관리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하얀색 장갑을 끼는 경우에는 조금 촌스럽게 사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미리 알고 계셔야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알려드리고 부모님과 상의하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님들이 간혹 이제 축의금 받는 곳 앞에 서 계시지 않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 손님을 이제 신랑님한테 소개하기도 힘들고, 신랑님 지인분들도 부모님한테 이제 지인분들을 소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축의금 받는 곳 앞에 있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서 계셔야지 영상과 사진에서도 자연스럽게 잘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객 맞이하실 때 지인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신랑님이 이제 악수를 하시면서 신랑님 이제 손님분들과 아이 컨택트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 컨택트를 끝까지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인사를 하시다가 뒤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칫 좀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도 이렇게 눈동자가 돌아가게 되면은 영상에서 사진에서 이 사진을 영상을 활용하기 힘드니 끝까지 아이 컨택트를 하시면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본식, 본행사 결혼식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분들과 친한 친구분들은 하객석 앞쪽에 앉아야지 영상에 많이 담깁니다. 간혹 신랑 신부님들이 자기의 친한 친구나 가족분들의 모습을 많이 담아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친한 친구, 그 다음에 직계 가족은 부모님 뒤쪽 객석에 앉게 하도록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과 영상에서도 그 부분들을 잘 담을 수 있습니다. 전문 사회자가 아닌 경우가 많죠. 자기 친한 친구한테 이제 사회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문 사회자가 아닌 경우에는 진행이 되게 빨라집니다. 중간중간에 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계속 급격하게 빨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모님들이 드레스를 펼치고 정리하는 시간이 모자라게 돼서 사진과 영상에서 이모님들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멘트들이 필요한데, 제가 사회자 대본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친구분들이 이제 사회자를 진행하시는 부분이라면 제가 정리해놓은 대본을 공유해 주시면은 그걸 보고 연습하시면 결혼식 진행을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랑 입장 시에 입장을 하시면서 하객분들한테 인사를 하시는 장면을 이제 하시면 좀 더 여유있고 풍성한 장면들이 담깁니다. 이제 입장하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인사를 하시면서 좀 더 여유있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부 입장은 바닥을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드레스를 밟을까봐 이제 바닥을 보시는데, 충분히 연습하시고 아버님과 이제 걷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걷는 연습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하실 때는 아버님의 모습을, 표정을 보셔도 되고, 하객분들의 표정, 그 다음에 신랑님의 표정을 이제 보시면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순간을 좀 긴장이 좀 되더라도 그 순간순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 표정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입장한 다음에 신랑님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신랑님과 악수하고 신부님 아버님이 신랑님과 악수하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제 내려가시는데, 여기서 하나 더 신부님도 한 번 더 안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안아주시고 내려가시기 전에도 이제 신부님과 신랑님의 손을 이렇게 맞잡아 주시면 또 좋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신부님의 경우에는 이 신랑님과 신부님 아버님이 이제 인사를 할 때 예식장 직원이 와서 그 아버님을 잡았던 손을 이제 부케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드레스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 오는데, 아버님과 인사하는 타이밍과 그 타이밍이 겹치는 예식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신랑님이 인사하는 장면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식장과 잘 상의하시고, 신부님도 예식장 직원이 와서 정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아버님과 신랑님이 인사하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봐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에서도 아버님과 신랑님이 인사를 하고 호하고 있는 장면에서 신부님은 예식장 직원분과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내 앞에 있는 아버님과 신랑님이 호응하고 껴안는 장면을 바라봐 주세요. 사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더 좋겠죠? 직접 보시면은 표정도 되게 좋습니다. 본식은 좀 할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호선언문 낭독 시에 이런 판넬 같은 거를 들고 이제 읽게 되는데 너무 높게 들면 이제 얼굴이 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 아래쪽으로 들어주시고 이제 사진과 영상 그리고 하객분들이 이제 신부님, 신랑님의 얼굴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를 좀 작게 쓰시면 계속 이렇게 판넬이 얼굴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 글씨를 좀 크게 쓰시고 좀 읽기 쉽게 가독성 있는 좋은 글자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지 교환인데요. 이 반지 교환을 예식 순서에 넣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물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예식이 길어진다거나 이래서 이제 넣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데 시간이 1분이면 충분하기도 하고 이 장면에서는 좋은 장면들이 연출되고 신랑 신부님마다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넣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지 촬영의 경우에는 사진 작가님이 반지 클로즈업을 찍기 위해서 신랑 신부님과 하객분들 사이에 서서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객분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하객분들이 신랑 신부님 표정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이제 하객분과 이제 신랑 신부님 사이에 이제 사진 작가님이 계시면 신랑 신부님들의 표정을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진 작가님의 뒷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사진 작가님들은 꼭 단상 쪽에서 신랑 신부님의 표정과 반지 교환하는 장면을 촬영하시거나 아니면은 반경 1, 2m를 떨어져서 촬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신랑 신부님께서 사진 작가님한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덕담하는 경우에 이제 눈물이 날까봐 부모님들을 이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을 잘 이렇게 응시해 주셔야 영상과 사진에서 이쁘게 나옵니다. 바닥을 보시면은 표정도 눈빛도 잘 담기지 않기 때문에 덕담을 해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봐 주세요. 축가를 할 때는 신랑 신부님들이 무표정으로 축가를 이제 바라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신랑 신부님과 서로 얘기를 나누고 지금 축가에 대해서 혹은 오늘 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들을 좀 넣어주면 표정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데요. 친구분들이 장미꽃 전달 이벤트 같은 부분을 해서 축가를 들으면서 친구분들이 신랑 신부님한테 장미꽃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벤트를 하시면 표정이 좀 더 자연스럽고 웃는 모습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그런 이벤트들을 중간중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퇴장 시에 하객분들이 핸드폰 조명을 켜서 신랑 신부님을 향해서 이렇게 밝혀주시면 멋진 장면이 연출되니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플라워 샤워랑 무지개 폭죽을 이제 퇴장 시에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무지개 폭죽 같은 경우는 이 무지개 폭죽이 신랑 신부 얼굴을 덮치게 돼서 사진과 영상에서 이제 이상한 표정이 나오거나 얼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폭죽은 보통 예식장에서 추천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친구분들한테 이제 플라워 샤워를 이제 구입하셔서 그거를 2번 나눠서 터뜨리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이제 터뜨리시고 끝까지 오셔서 이제 드레스를 정리하신 다음에 사진 작가님의 이제 요청에 따라서 이제 플라워 샤워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퇴장 시에 이제 축복의 의미로 하객분들이 서서 박수를 치고 퇴장하는 걸 연출하는 이제 사회분들이 계시는데
영상 촬영에서는 앵글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어서지 않고 박수 치는 걸 추천드리는데 영상 촬영, 사진 촬영에서의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앉아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퇴장하는 부분을 연출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진 촬영과 원판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식이 끝나면 긴장이 풀어져서 표정이 무표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밝게 웃어주셔야 사진과 영상이 이쁘게 나옵니다. 간혹 이제 본식이 끝나면은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부분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시고 감정을 좀 추스리시고 밝게 웃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결혼식이 끝나면은 가족분들의 표정을 한 번 더 담을 수 있는데 부모님들 표정도 계속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오늘 하루 이렇게 영상 작가와 사진 작가가 지속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으니 표정 밝게 부탁드린다고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영상이나 사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가끔 이제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회장 인사 부분입니다. 패백이 없다면 조금 여유있게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한 테이블당 30초 정도 충분히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편이 영상 촬영에 사진 촬영에 훨씬 유리합니다. 사진 작가님들은 사실 연회장 촬영을 끝까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정찬홍 웨딩 영상에서는 연회장 촬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결혼식이라는 게 축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친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결혼식의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때 흘러가듯이 인사 나누지 마시고 지인분들과 충분히 인사를 나누시고 테이블마다 사진도 찍어주시고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사를 나누시는 방법에는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나누는 방법이 있고 이제 신랑 신부님 따로따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님과 이제 따로따로 나누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 손님과 신랑 신부님의 손님을 이제 각자 부모님과 신랑 신부님한테 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방법이 있고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하시면 따로따로 인사를 나누셔도 됩니다. 두 가지 선택 사항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영상에 더 많이 담기게 돼서 부모님들의 모습을 더 많이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양가 부모님과 같이 인사를 나누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다음은 패백입니다. 패백 촬영 시에 덕담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모님들께 미리 이제 덕담이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려야지 부모님들이 덕담을 하실 말씀을 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좋은 말씀을 하고 싶은 의향은 있으시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워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고 덕담을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대답을 해주시는 게 영상에서도 좋습니다. 저희 정찬홍의 영상에서는 패백 촬영 시에 덕담을 해주시는 분과 신랑 신부님의 리액션을 함께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시고 다양한 리액션을 해주시는 게 영상 촬영 좀 더 다양한 포인트를 표현할 수 있어서 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패백 촬영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연회장 인사를 먼저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패백 촬영을 빨리 끝내고 연회장 인사를 해야 된다는 마음에 패백 촬영을 서두르시는 분이 있는데 패백 진행을 서두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패백 촬영을 하고 패백을 진행하시면 연회장 인사는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하객분들이 다 가시기 때문에 일단은 패백을 진행하시면 연회장 인사를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연회장 인사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패백 전에 연회장 인사를 먼저 도시고 패백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패백을 진행하시면 연회장 인사는 못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백을 진행하실 거면 그냥 여유있게 패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의 상황이 된다면 연회장 인사도 충분히 도시고 패백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정찬홍 웨딩 영상에서는 패백 촬영까지 기본으로 이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있게 하셔도 끝까지 잘 담아드리니까 여유있게 스케줄을 짜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건 예식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서두르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좀 여유 있는 예식장, 그리고 패백실도 여유 있는 예식장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촬영 면에서 유리합니다. 촬영이란 단어를 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촬영보다는 신랑 신부님의 행복한 결혼식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신랑 신부님들의 모습이 밝고 행복하게 이렇게 하루가 나와야지 영상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담고 다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체크리스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촬영을 잘 나오게 만들어 드린다기보다는 그날 두 분이 그리고 가족분들이 행복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공통사항인데요. 이제 많이 웃고 즐기는 게 영상이든 사진이든 잘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는 사실 은은한 미소가 좀 더 많이 쓰이기도 하죠. 영상은 좀 더 밝은 느낌의 웃음들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활짝 웃으시고 많이 즐기시고 나중에 이제 셀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웃음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행복한 결혼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고요. 저에게 이제 알려주셔야 될 부분은 식순, 예식장 도착 시간, 예식 간격, 그리고 이벤트들이 있으면 동선들 알려주시면 좋고, 그리고 연회장 인사를 하실 때 이제 인터뷰를 원하는 친구분들, 인터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부담스럽게 요청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요청 드리시는 분들만 제가 가서 요청드리고 하실 의향이 있으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정찬홍 웨딩 영상에서는 신랑 신부님들이 부모님 모습을 좀 많이 담아달라는 요청사항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볼 때 오늘을 잘 떠올릴 수 있는 자연스럽고 선명한 느낌의 영상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외에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작가님과의 동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진작가의 동선에서 사진업체에서 가장 좋았던 사진들 알려주시면 제가 사진작가님들이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벌 촬영보다는 망원 촬영이 이제 주 촬영 방법이기 때문에 사진작가님 뒤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진작가님의 사진에 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진작가님들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진작가님들과 동선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사진작가님의 동선을 따라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 사진작가님과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위치를 서로 양보해가면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사진과 영상 촬영을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간혹 조금 싸우는 경우도 이제 간혹 들리기 때문에 신랑 신부님들이 좀 걱정하시는데, 정찬홍 웨딩 영상에서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식장에 붙박이로 있는 사진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텃세를 부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음은 식장에 알려줘야 될 부분인데, 사실 식장에는 전달해야 할 부분이 많죠. 뭐 식중 영상이라든지 식순 관련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나누실 텐데, 예식장이 예식 간격이 이제 적다 보니까, 짧다 보니까
예식을 빨리 시작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12시 예식이면 12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11시 50분, 55분에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상 촬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예식장에는 꼭 12시 예식이시면 12시에 꼭 진행을 시작해달라고 요청을 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행복한 결혼식을 위한 정찬홍 웨딩 영상에서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더 좋은 내용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필요한 설명들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찬홍 웨딩 영상의 정찬홍 감독이었습니다. 안녕. 결혼식 날 뵈어요.